세차 부스에서 할 교육은 자동차의 외부를 닦는 일입니다. 외부의 대부분은 도장면으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고 와이퍼라든지 이런 고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닦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방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배울 점은 없는지,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워시미트입니다. 왜 워시미트를 가장 먼저 설명드리냐면, 이전에는 세차장에 오면 세차소를 이용해서 세차를 했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상처가 많이 생기고 도장면에 해롭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자기가 갖고 온 워시미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펀지 형태를 가지고 세차를 많이 합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제가 일부러 3가지 종류를 갖고 왔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건 이런 형태의 제품일 겁니다. 극세사를 꼬아서 레게머리처럼 만든 글러브입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는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요새는 단점이 좀 부각이 돼서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펀지의 단점은 뭐냐면, 이거하고 다르게 이건 가운데 굉장히 틈이 많기 때문에 이물질에 의한 도장면의 손상 가능성이 적은 반면에, 아무래도 그 형태적인 면으로 봤을 때 도장면에 스크래치를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은 얘하고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극세사를 꼬아서 레게머리처럼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극세사도 있고 극세사가 아닌 부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 다양한 굵기, 다양한 재질의 털을 섞어서 직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이게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 그 다음에 나한테 익숙한 것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장단점은 알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옆에 있는 버킷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담는 버킷이고요, 하나는 카샴푸 희석액을 담는 버킷입니다. 이 워시미트를 물에다 담가서 꺼내서 세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물도 더러워지겠죠. 분진도 있을 거고 모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줄이기 위한 겁니다. 세차를 할 때 가장 먼저 차가 입고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차를 식혀야 됩니다. 차가 뜨거운 상태에서 해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와중에 와이퍼를 드는 겁니다. 와이퍼를 왜 드냐면, 와이퍼가 만약에 눕혀있는 상태에서 세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물질이 여기서 내려올 거고, 여기 있는 거는 다시 솟구쳐 올라갈 거고,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있겠죠. 근데 세차를 끝난 다음에 비가 오면 와이퍼질을 하시겠죠. 유리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가 완전히 식었고 와이퍼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 세정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제품은 아마 이걸 겁니다. 휠 클리너. 불선 고성능 휠 클리너일 거예요. 이 제품은 아까 말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약간 강합니다. 커스텀 휠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커스텀 휠, 그러니까 흔히 사제 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질이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냐면, 여기 있는 휠앤타이어 간편 클리너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 아니라 다른 제품도 좋습니다. 휠 클리너를 뿌리는데요, 각도를 바꿔서 뿌리는 겁니다. 스포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냥 하면은 정면으로 뿌린다면 정면밖에 안 묻겠죠. 이쪽으로 대고 뿌린다고 하면 이쪽 면밖에 안 묻겠죠. 양쪽을 다 뿌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정면으로 뿌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세차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휠 클리너를 뿌렸고, 지금 이 휠 클리너가 이제 반응을 보일 겁니다. 휠 클리너를 뿌린 상태에서 이제 고압수를 뿌리는 걸로 세차를 시작을 하게 되겠죠. 어떤 고압수든 간에 분사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빗자루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빗자루로 자동차를 쓴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이 나올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원의 방향을 그리면서 돌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천장에서 뒤로 넘기고 천장에서 앞으로 내리고 해서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엔
가상의 벽을 만들어서 유리 뿌리고 본넷 뿌리고 이 밑에 뿌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흘러 내려와 있겠죠. 여기 있는 오염물질은 여기쯤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뿌려서 날리고 여기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고 그러니까 판넬 단위로 끊어서 뿌리는 겁니다. 고압 수증 켜주시겠어요?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겁니다. 예비 세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세차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한 제품들도 나와 있긴 한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폼건은 목적이 거품으로 해서 그 도장면이 마르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고압수로 제거가 안 된 제품들을 그런 이물질들을 거품의 힘을 이용해서 끌어내리는 효과 그 다음에 본세차를 하기 전에 예비용 세차를 하는 효과가 있지만 본세차를 완전히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폼건을 뿌리실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잡고 뿌리시던가 이렇게 잡고 뿌리시는데 가급적이면 앞을 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결합된 걸 확인을 하고 뿌리지만 가끔 보면 결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발사하셨다가 이게 발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면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잡으실 땐 비손은 당연히 이쪽을 잡으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손은 이 부분을 잡기 바랍니다. 쳐주시겠어요? 휠 클리닝을 하는데요. 만약에 휠이 깨끗하다는 데는 전문적인 휠 클리너 필요 없이 카샴푸 이 희석에 세차를 다 한 다음에 남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로만 관리를 하셔도 충분한데요. 이거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휠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요. 휠 클리너가 있고요. 사람이 손으로 휠을 닦을 수는 없기 때문에 휠을 닦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북실북실하게 생겼고 상처가 잘 나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게 두툼한 게 있고 얇은 게 있고 중간 게 실제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다 되느냐? 브러쉬가 필요한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아까 복살이라고 불렀던 그 너트 부위 있죠. 그 부분은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안 들어가겠죠. 들어간다가도 실제로 클리닝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재질상. 그런 경우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합니다.